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 아들이랍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는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무려 20살 차이가 났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의 연세가 친정 부모님 연세보다 거의 20세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였었죠. 시부모님의 귀한 늦둥이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을 아이 보듯이 보는 걸 보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1년 차의 시아버님이 그 다음 해에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시집살이 없이 편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주버님의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시부모님처럼 저희에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 주말마다 같이 만나 밥을 먹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 키우는 것으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동서, 유준이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요즘 밥을 잘 안 먹이나 봐. 밥을 잘 먹어야 나중에 키도 쑥쑥 크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 저렇게 말라버리면 어떡해? 아빠 닮으면 골격도 크고 그랬을 텐데. 동서 닮아서 그런지 애가 너무 삐쩍 말라서 보기 싫네. 밥도 많이 좀 먹이고 살도 좀 찌워야 될 것 같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말랐다고 말 안 해? 아니요, 형님. 유준이 마르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튼튼해요. 몸무게도 그냥 평균이고 키는 평균보다 살짝 큰 편이기도 하고요. 검진할 때도 별말 안 들었었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는데 아마 워낙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유준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유준 아빠도 어릴 적부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준이는 제 체질 닮아서 좋다고 말하는데요, 뭐. 에이, 그래도 아빠 닮은 게 좋지. 여자들이야 살 안 찌는 게 좋다곤 하지만 남자는 너무 마르면 그것도 영 보기 싫다. 동서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부도 슬슬 시켜야지 않겠어? 한글 공부도 해야지.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는데 한글은 떼고 가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좀 신경 써. 아무리 그래도 애 학교 가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 형님, 벌써요? 아직 학교 가려면 2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한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치원에서도 한글은 흥미 생기면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좀 지켜보려고요. 아직은 유준이가 한글에는 크게 흥미도 없고 서서히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나 유준이 아빠나 그런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공부시키면 아이도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니 저희는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동서, 그렇게 하면 유준이는 친구들 쫓아가지 못하고 따돌림 당해. 동서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어? 유준이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동서가 서포트 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유준이 더 커서 늦기 전에 동서 일도 좀 쉬고 유준이 공부 좀 시켜.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때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시키면 유준이 학교 들어가면 더 잘할 거야. 에이, 형님.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준이 공부시키려고 제 일까지 그만두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모를까 굳이 벌써부터 일을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걱정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유준이 잘 보면서 시킬게요. 형님은 매번 유준이의 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학업에 대해서도 엄마인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셨죠. 처음에는 형님 자녀분들이 다 컸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워서 저희를 찾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잦아지고 심해지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형님이 과도하게 저희의 일에 참견을 하더라도 아주버님이나 남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동의를 하는 듯 오히려 끄덕이기만 하니 저는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 댁의 과도한 참견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편과의 트러블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우리한테 너무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 특히 유준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 하시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글 공부 시키라고 하시질 않나. 아이 키도 매번 볼 때마다 컸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나는 억지로 이런 거 시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매번 물어보셔서 곤욕이야. 당신이 좀 말 좀 잘해봐. 매번 식사 자리에서 시작은 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는 통에 밥 먹다가 나 체할 것 같아. 무슨 그 정도 가지고 오버를 하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를 내가 중재까지 해야 되겠어? 그리고 형수님이랑 형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이제 애가 초등학교 내후년이면 들어가야 하는데 한글 일찍 되면 유준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우리 클 때랑 다르게 요즘 애들은 학교 들어가면 이것저것 배우느라 더 바쁘잖아. 그때 돼서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는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계속 시키고 싶진 않아서 그래. 저번에 한번 시작하려고 했다가 유준이가 싫다고 거부했잖아. 그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너무 강요를 하셔서 그렇지.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내 말은 아예 귀등으로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해도 똑같아. 형이랑 형수님이나 내가 어릴 적부터 봐왔고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형이랑 형수님이 거의 부모처럼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애틋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좀 나서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줘.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라도 말하면 좀 덜하지 않겠어? 솔직히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우리한테 너무 과하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 매주 밥 한 끼는 꼭 먹어야 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나는 수천 번은 더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야. 아예 내 말은 들으시지도 않으시니 나는 더 힘들지. 제가 너무 힘들어 중재를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별거 아닌 일로 힘들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형님,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서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죠. 저는 아이에게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기도 했어요. 입학 후에는 공부도 곧잘 했죠. 처음에는 엄마가 되어서 아이 공부도 안 챙기네 뭐네 하면서 비꼬시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자 바로 말을 바꿔 남편을 닮아서 아이가 똑똑한 거라며 칭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어릴 적 한글을 늦게 떼었고 그 옛날에도 글을 못 읽어서 학교에나마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으며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은 모두 무시하고 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건 남편을 닮았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유준이 이번에 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며? 거봐, 그거 다 유준이 아빠 머리 닮아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유준 아빠가 어릴 적부터 똑똑했잖아.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수제 소리 들었을 텐데 그 시골에 공부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 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원래 유준 아빠가 공부를 정말 잘했지.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맞아. 애가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가지고 안 한 거야.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잘하는가 보다. 재수씨가 신경 써서 공부 좀 시켜봐요. 아빠 닮았으니까 조금만 끌어줘도 금방 잘할 것 같은데. 진작에 공부시켰으면 유준이는 벌써 수제 소리 들었을 거야. 유준이가 아빠 좋은 점만 잘 닮아서 다행이구나. 형,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와이프 나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매일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것도 알고 중고등학교 때도 꼴찌만 계속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유준이 똑똑한 거 나는 사실 와이프 머리 닮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머리 닮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유준이가 유준 엄마 좋은 점 많이 닮았지 뭐. 아이, 재수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가 너 어릴 적부터 다 봤지 않니? 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1등만 했을 거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든 금방 따라잡았을 건데 네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머리는 똑똑했지. 그건 네 형수도 다 알 거야. 초등학교 때에도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한 번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다들 말해. 그래, 유준이는 분명 아빠 닮은 거야. 어릴 적에 엄청 똑똑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지. 원래가 머리는 좋았잖아. 유준이도 그래서 아빠 닮은 거고. 동서는 솔직히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말하긴 어렵잖아? 내가 다 아는데 뭐. 아들이 잘하는 건 무조건 남편을 닮았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닮아 그렇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형님 내외부터 남편까지 모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유준이는 어찌 된 게 볼 때마다 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니? 동서는 요새 유준이 잘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유준이 한창 클 텐데 먹을 거 잘 안 챙기면 키도 잘 안 크고 나중에 큰일 나. 동서가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애한테도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번 올 때마다 말라가지고 올 수 있어? 좀 먹을 거 많이 챙겨서 먹여. 형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진이 밥 먹는 양 적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만큼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예전에는 유준이 먹는 양 생각보다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잘 먹는데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보다 키는 훨씬 크고 몸무게도 늘었어요. 마른 편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굳이 더 먹여서 살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서, 그거는 동서 생각이고 유준이는 동서 체질 닮아가지고 키도 잘 안 크는 것 같아. 살도 잘 안 붙는 것 같고. 키 좀 크려면 아빠 체질을 닮았어야 하는 건데 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닮아가지고선. 어쨌든 지금이라도 쭉쭉 먹이면 살도 잘 찌고 키도 잘 클 거야. 동서가 잘 안 챙겨줘가지고 그렇지. 마른 애들도 잘 먹으면 살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가 좀 신경을 써. 형님, 저도 잘 챙겨주고 있어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간식도 먹고 저녁도 잘 챙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준이도 몸무게도 너무 적게 나가고 키도 작았으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 안 하려고요. 지금까지 크는 대로 크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요. 에이, 그래도 살은 좀 쪄야지. 유준이는 딱 엄마한테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닮았나 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빠 잘만 닮아놓고선 어떻게 동서 닮지 말라는 체질만 딱 동서를 닮았어? 간식도 많이 먹이고 밥도 많이 좀 먹여. 입 짧은 건 그거 다 엄마가 만드는 거야. 편식도 안 하는데 애가 살이 너무 안 찌니 걱정이네. 아빠 닮았으면 키도 쑥쑥 크고 살도 잘 쪘을 건데 너무 빼빼 마른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빼빼 마르지도 않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진이 빼빼 마른 것도 아니고 정상 체중이에요. 키도 이 정도면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우리 남편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유진이를 손주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친손주처럼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렇지만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간섭이 당연한 듯하게 남편은 생각을 했죠. 저 혼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점점 더 우리 가족에 대한 간섭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휴가일까지 모두 맞추기를 원하셨고 쉬는 날에도 매번 보기를 원했어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도 많아졌어요. 여보, 이번에 휴가 가는 거 혹시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제 형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휴가 갈 때 우리 차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 진짜 당황했잖아.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나 이번 휴가는 우리끼리만 갔으면 좋겠어. 우리 세 식구만 여행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어린이날도 매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어버이날도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형님 아주버님도 조카들이랑 같이 보내야 하는데 조카들이랑 보내기는커녕 매번 우리랑 보내는 게 이게 뭔가 싶네. 당연히 형이니까 동생이 더 편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조카들은 이제 성인이라서 각자 생활하느라고 잘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가면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아? 유준이 당신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아도 되고 형이랑 형수님이 같이 봐주잖아. 유준이 어릴 적에는 별말 안 하다가
왜 좀 크니까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말은 했었지. 당신이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자꾸 조카들이 안 보러 온다고 말을 하셔서 그냥 갔던 거고. 다른 건 몰라도 휴가는 우리 가족끼리 좀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무슨 매 행사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같이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친정 먼저 챙겨준 적도 없잖아.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이제는 당신 친정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 정말 실망이다. 형이랑 형수님은 당신 생각해서 같이 시간 보낸 건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형이랑 형수님이 시댁 행사들 다 챙기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신경 안 쓰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런 철없는 소리가 나와? 뭐? 시댁 행사? 내가 한 번도 안 챙겼다고 하는 거야? 무슨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건데. 시댁 행사 있으면 나도 다 참석해. 아침 새벽부터 안 가서 그런 말 하는 거면 당연히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찍 갈 수 없었던 거고. 쉬는 날에 있으면 나도 일찍 가서 일하잖아. 그런데 무슨 내가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것 봐라. 생각을 해줘도 당신은 난리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더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아무리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바라잖아. 형이랑 형수님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야. 나 클 때 형이랑 형수님이 날 많이 챙겨줬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나이가 많으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형과 형수님이 자신을 챙겼으니 그 보답을 해야 한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왜 마치 시부모님처럼 모시듯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자식까지 있었는데 어떤 날이든 그 자녀들 대신 저희가 가서 자녀 노릇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식사 자리도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을 하지 않을 때면 형님은 걱정을 하는 듯 연락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시기도 했죠. 동서,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다며? 요 며칠 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안 그래도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몸은 스스로 잘 챙겨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매번 아프면 어떡해. 유진이도 있는데 도련님이 정말 엄청 걱정하더라고. 그래도 감기 걸렸다고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 바깥 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유준 아빠가 저 감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형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이 잡혀서 같이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아파서 쉬었더니 바로 출장이 잡히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유준 엄마 참 바쁘네. 동서, 그렇게 바쁘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어? 그래도 유준이랑 유준 아빠는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유준이도 그렇고 유준 아빠도 그렇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아파도 주부 일은 잘 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주부지만 엄마는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아무리 아파도 밥은 제대로 잘 챙겨주는데 일한다는 핑계로 잘 안 챙겨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 네. 밥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준 아빠도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스스로 밥 챙겨서 먹을 줄 알아요. 요즘 누가 와이프 밥 해주는 것만 기다려요. 성인인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을 줄 알아야죠. 제가 아프지 않을 때에는 알아서 챙겨주지만 아플 때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꼼꼼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그런 건 하는 거지. 어쨌든 유준 엄마가 몸 관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주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해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다 동서 운동 안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야. 건강하게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면역력도 튼튼해서 잘 안 아프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도련님도 감기 심하게 걸렸던데 너무 걱정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보약이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동서야 운동 안 해서 아픈 거라지만 도련님은 스트레스 심하면 몸으로 아프잖아. 형님, 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저 감기로 아픈 거 아니고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으로 아픈 거라고 저 푹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유준 아빠 이뻐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유준 아빠만 그렇게 너무 감싸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픈 건 운동 안 해서 아픈 거고 유준 아빠가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말 한마디를 저와 남편 차별로 가득했죠. 같은 며느리로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저와는 다르게 형님은 며느리가 아닌 마치 자신의 자식, 남편의 엄마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한동안 남편과 아들만 형님 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오던 아들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점점 아들 역시 형님 댁으로 가는 날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불편하게 느끼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버이날이 돌아오자 역시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와 식사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날따라 아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가기 싫다면서 말을 했죠. 저 역시 아들이 가기 싫어하자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약속한 자리를 갑자기 어기냐면서 저희들을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테이블이 좁아 두 테이블을 연결해 앉아 있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주버님 형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와 아들은 따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아들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엄마 빨리 이혼해. 있잖아 큰엄마가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 왜 갑자기 우리 아들 입을 막아요? 유준아, 얘기해봐.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오늘 유준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할 말 있어? 갑자기 왜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 다 들었어. 큰엄마가 아빠한테 우리 아들 그러는 거 다 들었어. 엄마, 아빠 큰아빠 아들인 것 같아. 저번에도 큰아빠가 아빠한테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나 똑똑히 들었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했어. 여러 번 큰아빠랑 큰엄마가 말했었는데 나도 장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형님이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여보,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봐. 유준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을 유준이가 들은 거야. 안 그래도 유준이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차저차 넘어가게 돼서 별소리 안 했던 건데. 유준이가 다 들었었구나. 안 그래도 아빠가 말하려고 했거든. 큰아빠랑 큰엄마가 아빠 어릴 적부터 거의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였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아들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아니, 무슨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소리가 다 어디 있어. 얘가 어린애도 아니고 벌써 5학년인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랑 진심으로 하는 말이랑 다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맞아?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야? 안 그래도 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맞는 거야? 아니, 동서는 맞는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아유, 참 진짜 동서. 그러니까 무섭네. 아니, 지금까지 유준 아빠가 동서 못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겠네. 집에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캐물었어? 동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을 떠받들여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맞냐 틀리냐 따지면서 살았냐고. 동서 안 되겠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유준이도 저한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왜 항상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똑똑히 밝혀낼 거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전부터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님의 자식들, 남편의 조카들이 명절 때는 물론이고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었죠. 거기다가 항상 형님과 아주버님이 과도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행사나 주말마다 형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던 것 등등 점점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안 했던 시조카에게 연락을 해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형님은 남편을 낳고 나서 시댁에 버리듯이 놓고 가버렸고 시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형님은 뻔뻔하게 아주버님과 다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요. 시부모님은 형님이 남편을 정말 살뜰하게 챙기자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재산까지 형님에게 상당수 주셨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조카들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연을 끊다시피 쫓겨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항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부모님 대접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당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당신 친부모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설마 당신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시부모님은 그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당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키우신 건데?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집 앞에 버려진 걸 보고 엄마 아빠가 입양하시고 키우신 거야. 그러니 문제가 될 부분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 내 친부모라는 건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그때는 나도 좀 놀랐지만 형이랑 형수님이 나에게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내 문제지. 당신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 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한테 전혀 말도 꺼내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한 거야? 나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형이랑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던 거고? 시부모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시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던 거니?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어차피 나랑 형은 등본에도 형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시부모님이라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껏 형수님으로 알고 자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랑 당신 친부모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알아? 지금까지 당연하고 우리 가족 간섭했던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부모니까 당연하다 여겼던 거겠네. 아무리 가족이란 건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변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 기만하고 속여왔던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이혼해. 무슨 이깟 일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철없다. 왜? 시부모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어이없다. 그동안 형수님 잘만 봐놓고서는 시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부담스러워? 됐고, 당신이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도 나를 기만하고 속여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랑 살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 정도도 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숨기겠지. 이게 이깟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내가 이혼 소송할 거야. 소송해보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깟 일이 아닌 게 되겠지. 저는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서 저는 상당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와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지 남편을 그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 노릇을 갑자기 하려는 형님 내의 참견은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합가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집을 나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거짓말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일진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행위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잉여중 장녀인 30대 직장인입니다. 가족들과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난 후로 기촌을 하셨고 지금까지 10여 년간 농사를 짓고 계시답니다. 지역에선 신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입소문이 났고 농사도 잘 되어서 이제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날 당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연애를 할 때 데이트는 가게에서 했고 저 역시 남편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소연이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나 모르겠다. 준혁이가 좀 부족해도 소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준혁 씨가 잘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게 꾸려나가면서 추억도 쌓고 좋아요. 에휴, 착한 소연이 덕분에 우리 준혁이가 잘 될 것 같구나. 정말 고마워. 그동안 준혁이 혼자 가게 운영하느라 힘들기도 했는데 많이 도와준다며? 그냥 쉬는 날 잠깐씩 도와주는 거예요. 준혁 씨도 열심히 하니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남편의 사업을 서포트했고 좋은 기회로 남편의 사업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남편이 자수성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전에는 좋아하셨던 시댁 식구들도 점점 저를 부족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쉬는 날 일을 도와주러 오면 그만해도 괜찮다며 말리기 바빴는데 일이 잘 되자 제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남편에게 매달려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예, 저기 좀 정리해라. 눈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 정리를 해야지. 바쁜 준혁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겠니? 아, 네, 어머니. 저 아까부터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바빠서 못 치운 거예요. 에휴, 도와주러 왔으면 도움이 돼야지. 무슨 굼벵이 마냥 이렇게 굼떠? 엄마, 그만해. 소연이 나 도와주러 왔잖아.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드실까? 아이고, 준혁아. 이제 쟤 그만 오라고 해라. 옆에서 이렇게 네 사업장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이제 그만 오라고 좀 해. 아, 무슨 오해해? 연애하고 있는데 오해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너넨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다 결혼한 줄 안다니까. 그러니 앞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만 오라고 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소연이랑 결혼할 거야. 얘가 정말? 네 수준이 있지. 무슨 쟤랑 결혼한다는 거니?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가게 오지 말고 그만 가. 소연이 들어오.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했어요. 사업을 운영하던 순간부터 잘된 이후까지 저는 쉬는 날이면 남편의 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종업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일이 끝나면 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낮에 급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면 가서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편이 성공을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을 믿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탐탁치 않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나는 결혼을 해도 너랑 할 거야. 그리고 평생을 산다면 너랑 살 거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 너만 내 곁에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준혁 씨, 난 준혁 씨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렇지만 준혁 씨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 너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어.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나만 믿고 결혼하자. 준혁 씨, 고마워.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결혼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저를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과의 헤어짐을 크게 고민했지만 남편은 주변의 생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자신은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에 저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신혼 때는 남편도 정말 바쁘지만 저에게 잘해주었고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사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그 이면에는 제 노력도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초창기 때부터 저는 SNS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저곳 홍보도 하고 글도 꾸준히 남기면서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SNS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SNS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나 가게에는 저의 정성이 들어간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남편은 바빴고 가끔씩 방문하는 시댁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어머, TV도 바꾸셨네요? 아, 그래. 이번에 가전들 싹 다 바꿨다. 준혁이가 이번에 다 바꿔줬지. 역시 애가 세심하니까 이런 것도 다 바꿔주고 이래서 큰아들밖에 없다고 하나보다. 아, 그렇구나. 준혁 씨가 저한테는 별말 안 해서 몰랐어요. 예, 너한테 얘기할 게 뭐 있니? 어차피 준혁이 돈으로 바꾸는 건데 네가 여기에 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뭘 말하라는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이런 건 말해줘야죠. 제가 친정집 가전들 다 바꿔주고 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가 번 돈이 있어서 친정 가전들을 다 바꿔줘. 거기는 준혁이 돈이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여기 집은 너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는 갈 때마다 고급스럽고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식을 한번 할 때도 항상 고급 음식들로 먹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생각이 났지만 사실 남편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신 내가 잘 챙기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명절 때도 바빴습니다. 시댁에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에도 혼자 가야 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행사든지 남편은 바쁘다는 이야기로 참석을 하지 않았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친정 식구들은 이런 남편의 상황을 모두 이해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남편이 바쁘다고 못 왔어. 에이구, 그러니? 그래, 가게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지.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 그럼. 우리도 사업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평생 가족인데 이럴 때 안 봤다고 서운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괜찮으니까 장서방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렴. 괜히 우리에게 꺼내면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미안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해.
엄마랑 아빠는 좀 서운하지 않아? 그래도 사이인데 행사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잖아. 에휴, 어쩔 수 없지. 장서방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가게도 잘 되고 얼마나 좋니? 조금 서운해도 참다 보면 좋은 날 오니까 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시골에 사니? 시간 내서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니? 그래, 소연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니. 아직 젊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빨리 기반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앞으로 얼굴 볼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서운할 필요 하나도 없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운할 만했지만 결혼 내내 서운하다는 내색은커녕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고 힘들겠다며 편을 들어주기 바빴어요. 그런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죠.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편이 너무 힘들겠다며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직접 구입을 해서 제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좋다는 비싼 음식들도 주기적으로 집에 보내주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 아빠가 당신 고생한다면서 보내온 영양제야. 이거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침에 나갈 때 꼭 챙겨 먹고 나가요. 아, 그래? 무슨 이런 걸 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해. 집에 영양제도 많은데 굳이 왜 보내셨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요. 알았어. 다음에 해. 오늘은 좀 피곤하네. 다음에 시간 될 때 전화할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는커녕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날부터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비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꼴을 보고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저와 친정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가게와 시댁 식구들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바쁜 시기에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가게도 내팽개치고 달려갈 정도였죠. 그때마다 가게를 대신 봐야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당신 오늘 일 끝나고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왜? 엄마가 몸이 안 좋대.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추고 와야 될 것 같아. 나 대신 가게 좀 보고 마감 좀 해줘. 여보, 나 며칠 동안 야근하고 어제는 밤새워서 일 마쳤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냥 어머님 병원 갔다 오고 마감은 당신이 와서 하면 안 돼? 엄마 병원도 갔다 오고 어떻게 가게까지 가? 당신이 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못 도와줘? 여보, 나 주말에 당신 가게에서 내내 일하고 바로 출근했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어. 그럼 엄마 아프다는데 그냥 놔둬? 당신 정말 정없다.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머님 챙겨드리고 오면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알았어. 일단 엄마 병원부터 갔다 오고 상황 보면서 갈게. 알았지?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연락이 오는 날이면 가게 일을 뒤로하고 어머님을 보러 가기 바빴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는 지극정성인 아들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가게가 잘 된 것이 어머님의 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가게를 오픈한 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새벽 기도를 하는 엄마의 정성에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감격하는 일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 가게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 우리 아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냥 아침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빈 것밖에 없지 뭐. 아무쪼록 이렇게 아들이 잘 되고 나니 이 엄마 마음은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내 기도만큼이나 우리 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감동한 거지.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으로 전하였고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매 식사 자리의 마무리였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잘 되지 않자 가게 콘셉트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보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했던 것도,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구상했던 것도, SNS 홍보를 했던 것도 모두 저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항상 홍보글을 작성하고 이벤트를 열고 가게를 도와주었지만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고마워? 어? 갑자기 뭐가 고마워? 아니, 당신 가게 인테리어며 홍보며 가게 메뉴며 다 내가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잖아. 아니, 그게 왜 고마워?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 거기다가 그게 가게가 잘 됐는데 무슨 보탬이 되었다고 고마워해야 하지? 아니, 뭐야? 진심이야? 당신 좀 말을 이상하게 한다. 솔직히 인테리어 바꾼다면서 돈도 더 들어가고 가게 메뉴도 원래 있던 거 바꾸면서 고생하고 홍보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별 효과도 없었잖아. 근데 가게가 잘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당신 인테리어 바꾸고 손님들이 포토존이라며 사진 매번 찍어간다면서 좋아했잖아. SNS로 홍보 열심히 하니까 그거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맞아. 맞긴 한데 그게 가게가 지금까지 크는데 도움이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고마워할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가게 잘 되는데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다가 요즘 누가 SNS 보고 맛집을 찾아? 그냥 물어 알아서 오는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간 제 일을 하면서도 틈내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남편은 그 모든 것이 시모 시댁 식구들의 노력이라 볼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지나갈 즈음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제 동생의 결혼 소식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다다음 주인데 이번에는 가게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꼭 참석해. 그래도 가족 결혼식인데 참석해야지. 다다음 주?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무슨 어떻게 가게 접고 가라는 거야? 그날이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그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왜 참석을 못해? 아니, 그날 하루 가 계시면 손님들도 싫어하고 가게도 잘 안 찾는다고. 거기다가 그날 매출이 평일 4배는 더 되는데 어떻게 쉬워? 그래서 결혼식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당신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가게 때문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겠다.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솔직히 처제가 나 참석하는 걸 기대하겠어? 언닌 당신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그냥 바빠서 못 왔다고 해. 저희는 그 후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동생 결혼식 날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동생에게 가져다 주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형부로서 축의금 두둑히 주려고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마트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마트 상품권이잖아? 이걸 왜? 아, 결혼하면 장볼 일도 많을 거 아냐. 축의금 대신 넣었어. 처제도 좋아할걸? 뭐? 축의금 대신에 이마트 상품권을 넣었다고? 당신 진짜 도라이야? 뭐, 도라이? 당신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려 10만원짜리 3장이라고. 두 사람이 장 보는데 30만원까지 장 볼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30만원이나 장 보면 이게 진정한 필요 있는 물건이지 뭐가 문제인데? 세상 천지에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네.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결혼식 참석도 안 하고 거기다가 축의금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우리 집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했어. 내가 뭘 무시했다는 거야? 가장 실용적인 물건 주는 건데. 처제 사는 곳 바로 옆에 이마트 있잖아. 그러니 거기 상품권 주면 내가 얼마나 처제를 생각했다는 거겠어? 이따위 상품권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 저는 남편 얼굴에 상품권을 뿌리고 그대로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상품권을 얼굴에 뿌려갔다는 것에 화가 나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죠. 남편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시동생은 갑자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예비동서를 보게 된 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던 정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생이 결혼을 드디어 하는구나. 언제 하는가 나는 정말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선물 줘야지. 아유, 무슨 선물? 아이고, 또 장남이라고 동생 결혼 선물 준비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있지. 바로 전세금 내가 바로 쏜다. 뭐? 전세금? 와, 뭐야 형? 진짜 전세금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전세금 바로 쏜다. 계약하고 계약금 받을 계좌 보내줘. 만변하기 전에 얼른 보내주지. 재수씨, 내가 재수씨 편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나, 역시 장남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위해서
전세금까지 해주다니. 정말 엄마는 너무 감동이다. 형, 진짜 형 너무 멋있다. 나 진짜 잘 살게. 형 덕분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좀 더 있으면 집 한 채 딱 해주는 건데. 전세금만 해준다니 뭐 아쉽지. 어머님은 감동을 받아서 우시고 시동생은 형밖에 없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시동생에게 전세금을 보내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다. 내 동생 때는 결혼한다고 마트 상품권 줘놓고서는 당신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세금 3억이나 지원해준다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뭐가 뭐 하자는 거야?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형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나? 뭐? 형으로서? 지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나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을 내가 못하지? 내가 번 돈으로 내 동생한테 주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 진짜 그 가게 잘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게 일해도 나한테 월급은커녕 아르바이트비도 안 챙겨줬잖아. 가족끼리 무슨 아르바이트비야? 거기다가 가게 잘 되니까 당신도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리고 가게 잘 된 거? 나 때문은 아니지.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잘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나 때문이라고 한 적 있어? 그게 왜? 됐고, 당신 전세금 당신 동생한테도 했으니 나도 우리 동생한테 좀 지원 좀 해줄게. 당신 말대로 당신 돈으로 당신 동생 챙겼으니까 내 동생 내가 챙길 테니 딴 말 하지 마. 에? 그게 뭔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 돈을 맘대로 써? 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안 되지. 너네 집하고는 급이 다르지. 난 그 정도의 급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농사 짓는 처거에 코딱지만한 월급 받는 아내까지 다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건데 억울하면 네가 나처럼 벌던가. 남편의 말에 저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죠.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아이가 없었던 상황이라 저희는 합의하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서류가 모두 마무리된 후 양가 부모님께 알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매우 놀라셨지만 이내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뒤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다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아, 다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다 보니까 좀 버거워서 조금 이르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갑자기 부동산? 엄마 아빠한테 부동산이 있었어? 전혀 몰랐는데. 여러 곳이 있긴 한데 이걸 너희들이 같이 나눠서 가지면 어떨까 싶다. 둘이 더 가지겠다고 싸운다면 나눠줄 생각은 없고. 뭐 상속이면 엄마 아빠 뜻대로 하는 거지만 갑자기 웬 부동산이라는 거야? 엄마 아빠 사업 정리 다 하시고 여기 내려오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 그냥 전문 경영인을 두고 맡겼을 뿐이고 우리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정리를 다 하긴 했는데 부동산이며 이런 건
바로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 너희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이래저래 큰애도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 소연아, 지금까지 우리가 별말은 안 했지만 장서방이 우리 집 무시했던 거,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무시했던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알려야 하나 싶었는데 굳이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말은 안 했던 거고, 어쨌든 이혼을 했다고 하니 이제는 너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이제 농사에 전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 자리에 있는 사업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똑같이 부동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가 받은 부동산 리스트를 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전세로 들어간 집 건물이 바로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동서만 만나서 시동생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식 날 시동생 옆에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죠. 저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사이였기 때문에 시동생에게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며 내가 입주를 할 것이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왔었죠. 오랜만이네. 소식 들었어. 동생 사는 곳 건물주가 당신이라고? 들어보니 당신이 입주할 거라고 이번에 나가달라고 했다며? 나 때문이야? 그래, 당신이랑도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닌데 그 가족을 내 건물에 두는 건 이상하지. 당신 혹시 나랑 재결합 생각하고 있어? 뭐? 내가 미쳤니? 아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동생한테 억지로 나가라고 한 다음 나한테 연락 오게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뭔 자신감이야?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거울은 보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랑은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입 밖으로라도 그런 말 내뱉지 마. 불쾌하니까. 남편은 자신이랑 재결합을 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니 부모님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에 연락을 바로 하시더니 무언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어디에 연락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장서방 사업하는 거 지원해주고 있었다. 장서방은 잘 몰랐겠지만 너랑 결혼할 쯤 좀 힘들었잖니. 그래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있었지. 벌써 몇 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너랑 이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따위 전화를 했다고 하니 이제는 지원을 끊어야 할 것 같구나. 뭐? 아빠 그럼 남편이 어디서 지원받고 있다고 한 게 아빠였어? 남편 말로는 자기가 엄청 콘택트해서 지원받은 거라고 하던데. 콘택트는 무슨? 그냥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알아보고 지원을 해준 거지. 그럼 남편 가게도 결국 남편 노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던 거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자신의 가게가 본인과 시댁 식구들 덕분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 남편이 전화를 해온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모두 밝히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분노하셨고 모든 지원을 바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이미 제가 가게 경영에 손을 뗀 이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지원도 중단이 되며 사업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에 남편은 제가 가게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처가댁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 계속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네 덕분에 가게가 잘 되었던 건데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주라. 누구세요? 아니, 엄마가 아침 내내 기도해서 잘 된다고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것도 알아달라고 할 때는 뻔뻔하게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미안해. 나 이제야 다 알았어. 나 잘 되게 하려고 너랑 처갓집에서 지원해준 거. 미안해, 이제 알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다고? 아니, 그전부터 당신은 알았어. 그런데 무시했던 거지. 급이나 나누면서 우리 집은 당신 집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급이 아래인 집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보지? 얼굴에 철면피라도 깐 거야, 뭐야? 소연아, 너 그렇게 독한 말 하는 애 아니잖아. 내가? 내가 독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독한 게 뭔지 모르는가 보다, 준혁 씨. 독한 건 준혁 씨랑 준혁 씨 가족들이지. 고생고생해 가면서 도와줘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당신네들이 독한 거라고 알아? 뻔뻔하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게 한번 살려봐. 소연아, 어떻게 내가 가게를 살리니? 지원도 모두 끊기고 거기다가 사람들도 이제는 가게 잘 찾아오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왜? 당신한테 도움받아 본 적 없는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아, 전세금 받았던 시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미 여러 번 기회는 줬고 그 기회 다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내가 당신 곁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잘나서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 어쩌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그럼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남편은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다시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자꾸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부하던 가게는 결국 저와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가족들 사이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은 누구보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생각해주는 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할 날이 오겠죠.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5대 독자예요. 아마 몇 대 독자라고 하면 지독하게 시집살이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건들이 굵직하게 있긴 했어요. 저도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같이 화도 냈는데 아마 제 사연도 그 기가 막힌 사연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매년 갔었어요. 결혼에 대한 뜻도 없었고 평생 미혼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남편과의 만남 역시 여행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바로 집안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여행을 좋아하게 된 거더라고요. 남편은 4대 독자였고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얼른 결혼을 하라며 성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큰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저기 말이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오빠, 무슨 일 있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은 나 4대 독자야. 알지? 근데 진짜 내가 4대 독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에이, 뭐야. 오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아니 그래도 결혼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벌써? 나는 오빠랑 연애하고 있지.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그렇지? 그래도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전혀 압박 없어. 그러니까 꼭 참고해. 알았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어? 오빠 진짜 4대 독자야? 신기하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저는 그냥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4대 독자면 어떻고 5대 독자면 어떠리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 1년을 하고 나서 남편은 속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이 동네에 오시게 되었다며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우 오빠 여자친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나는 경호 엄마예요. 이쪽은 경호 아빠. 반가워요. 경호가 한번 사진을 보여줬는데,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경호랑 얼마나 만났죠? 감사합니다. 저희 1년 정도 만났어요. 그렇구나. 경호 본가가 다른 지역인 거는 들었어요? 네네. 처음에 연애할 때 많이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나 4대 독자인 것도 다 알아. 그거? 그건 정말 신경 안 써도 돼요. 4대 독자 그런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혹시나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뵙게 된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한 식사 자리였지만 두 분을 뵈니 뭔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저의 집안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장남의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딸 부잣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딸만 5을 낳아서
고된 시집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가 4대 독자라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었죠. 근데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셨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언니 둘, 동생 둘 이렇게 5자매예요. 저희 딸 부잣집이에요. 아유, 어머, 너무 좋겠다. 나는 가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몸이 좀 약해서 둘로 끝이 나긴 했지만 가능만 했다면 더 낳고 싶었거든.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아. 우리도 딸 한 명만 더 낳아보자 생각했었잖아, 여보. 수진이 부모님은 너무 좋겠어. 이렇게 이쁜 딸이 5이나 있으니. 만나 뵈었던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에는 시모가 고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3대 독자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누이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에는 절대 며느리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나 아들이 4대 독자라 이 사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답니다.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죠.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주변에서 4대 독자니 뭐니 이런 말 해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아직은 부족한 거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같이 의지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받는 날까지도 부족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 역시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누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자 더욱더 싫어하는 티가 났었죠. 수진아, 이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선물이야.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주얼리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골라봤어. 어때? 마음에 드니?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휴, 네가 좋다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 잘 봐달라는 선물이야. 엄마, 나한테는 뭐 없어? 아니 왜 아직 가족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선물을 줘? 이것만 받고 진짜 가족 안 되면 어쩌려고? 그때 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그렇잖아.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나보다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하면 알아서 호련히 다 챙겨줄까?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아직 이렇게 철이 없어요. 시누이의 행동에 시모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사실 저는 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질투를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신우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저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신우이는 결혼을 해서도 자주 보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도 했었죠. 수진아, 미안해. 누나가 원래 질투가 좀 있어. 내가 4대 독자라서 친척들이 엄청 나한테만 잘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누나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꾸만 저렇게 삐딱하게 말하더라고. 그냥 기분 나쁘면 화내도 괜찮아. 다 이해해줄게. 에이, 무슨 저런 걸로 화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다음에 그러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엄마 아빠도 엄청 화나셨더라고. 남편의 집안이 워낙 장손, 독자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모든 친척들이 남편만 우쭈쭈 하면서 위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는 자라면서 차별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이어졌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시누이가 약간 안쓰럽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결혼식 날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당연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지만 그것마저도 시누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어머, 수진아. 아유,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드레스가 잘 어울리니? 이렇게 예쁜 신부는 내가 평생 처음 봤네. 아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어머님 중에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우리 수진이는 두 번째로 이쁘지. 엄마, 아빠, 뭐해? 아,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게 뭐가 이뻐? 신부가 그냥 다 이쁜 거지. 올케는 왜 화장을 그렇게 했어? 얼굴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예. 아니 예쁘기만 한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식만 끝나고 집에 가. 아, 왜 그러는 거야? 결혼식 날에도 신우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화를 내준 덕분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결혼식 날 혼이 난 것이 화가 났는지 식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수진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어. TV 보는 게 불편하면 저기 경호 썼던 방에 들어가서 쉬어도 괜찮아. 아니다, 경호야. 수진이 데리고 너 방에 들어가서 있어. 밥 다 차려지면 부를게. 그래, 수진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원래 밥성은 나랑 엄마가 차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얼씨구, 엄마, 아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올케, 지금 뭐 해?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싹싹하게 먼저 싹 차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나 도와줘. 너는 어찌 된 게 살면서 한 번 밥상 차리는 걸 안 도와주니?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형님인데 해야 되는 거야?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한 번을 도와줬어야 내가 인정이나 해주지. 수진이 오기 전에는 밥상에 숟가락 한 번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네가 생색이야? 수진이도 있는데 창피하게 이럴래? 시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시누이는 어떻게든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시누이가 먼저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서
상황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고, 수진아. 너무 미안하다. 좋은 날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참석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와서 이러네.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도 갑자기 새 식구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으니 이해해요. 이해해주니 고맙다. 좋아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렴. 어머님께서는 혹시라도 신우이가 다음에 만나면 또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에는 참석하지 말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신우이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전에는 매번 빠지던 가족 식사 자리를 제가 오고 나서는 꾸준히 참석하는 게 더 괘씸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신우의 행동을 제재시키고는 있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신우이와의 어색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정말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치 저를 보물 대하듯이 대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신우의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요즘 몸은 힘들지 않니? 임신하면 자주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우리 식사 자리도 이제 좀 줄이자. 아니에요. 저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원래 입맛이 정말 없는데 어머니 음식 먹으면 밥 한 그릇 다 먹게 되더라고요. 에휴, 그러니? 내가 잘 먹는 거 챙겨줄게.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 필요한 반찬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말만 해. 나도 임신했을 때 정말 몸도 무겁고 힘들었거든. 아무리 편한 집이라고 해도 이게 몸이 힘드니까 불편하기도 했어. 경호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엄마.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임신한 사람이 제일 힘드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저 어린 몸에 아이까지 뵈고 있으니. 아이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잔뜩 사랑받으면 힘도 나고 좋아요. 참나, 누가 보면 임신 혼자만 하는 줄 알겠네. 네? 아니, 결혼하고 임신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그만해. 엄마도 좀 그만해. 이거 너무 유난이야. 아이 임신했다고 이 정도면 나중에 낳고 나면 아예 목마 태우고 다니겠소? 너 그만하라고 했지?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식사 자리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참,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임신한 저의 건강만을 챙기자 정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시누이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하면서 혹시라도 시누이가 우울해할까 싶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바꿔주고 사고 싶어 하던 명품백도 사주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누이랑만 여행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챙겨줬음에도 시누이의 질투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거 경호 몰래 너만 써. 알았지? 화장품을 사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옷을 사도 좋아. 오로지 널 위해서만 쓰라고 주는 거야. 경호한테는 100원도 나눠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번에 주신 용돈도 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거 아직 안 썼으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그러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나한테 어디 썼다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한테 주고 끝이야. 알겠지? 부담 갖지 말고. 엄마, 나도 줘. 나도 몰래 용돈 챙겨주라고. 아니, 왜 옳게만 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챙겨줘야지. 너는 이미 엄마 아빠 카드 잘 쓰고 있잖아. 거기다가 며칠 전에 용돈도 챙겨줬는데 지금 또 주라고? 에이, 엄마,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넘어가겠지만, 올케가 받는 걸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에휴, 나중에 챙겨줄게. 지금 줘. 왜 나는 안 챙겨주냐고. 경수가, 이건 수진이가 임신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어서 편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다른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편하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임신? 임신 그거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아, 왜 이렇게 해주냐고. 솔직히 올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는 가족인데. 신우이는 매번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서 시어머님께 자신도 용돈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신우이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후에 아이가 5대 독자 아들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친족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시모 역시 아들, 딸 상관없다며 항상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회복할 때까지는 쉬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 말하면 내가 준비를 해볼게. 아니다.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사렴. 어머님, 너무 많아요. 매번 보실 때마다 용돈 자꾸만 챙겨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넣어두세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내가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어. 저번에 경호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한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약했으니까 산후조리 걱정하지 말거라.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2달 동안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실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챙길 게 없네요. 아이고, 내가 출산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취향이 있으니 아이 물품은 알아서 골라보렴.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먼저 달려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혹시라도 내가 불편할까 신경이 쓰일까봐 나중에 아이까지 잘 크고 나서 100일 정도에 오시겠다며 이야기를 하신 상태셨어요.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원까지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어가면서 종종 영상통화도 하고 편하게 오시라 이야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집에 왔고 이제는 집으로 오셔서 아기 보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우리가 한번 가면 계속 있고 싶어질 것 같아. 몸은 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은 산후 마사지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10회 정도 예약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마사지요? 아유, 어머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니세요? 출산하면 온몸이 다 약해지니까 더 조심해야 돼. 마사지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만 괜찮다면 내가 마사지 예약해주고 싶은데 괜찮니?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감사해요, 진짜. 신경도 제일 많이 써주시고. 보답은 무슨?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가족이지.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 푹 쉬고. 시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전화 한 번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자주 전화를 해서 아이와 저의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편할까 생각하셨는지 전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거기다가 시댁 친인척들에게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시부모님께 감사했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 시댁 가족들끼리 모여 100일 파티를 하기로 했답니다. 100일이 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아니 언제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했어? 음식 준비하지 말라니까. 고생했겠다. 정말 아이도 보느라 바쁜데. 엄마, 이거 내가 거의 다 한 거야. 아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고생 많았다. 아이가 100일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아이가 밤낮 없이 깨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니? 몸은 좀 괜찮고? 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데 뭘 얼마나 걸린다고 이 난리야? 옳게, 그렇죠? 이거 다 경호가 했을 텐데. 경호가 고생했네 뭐. 그렇죠. 앉아서 좀 드셔보세요. 이거 간이 왜 이래? 옳게, 이거 간 안 봤어요? 출산하더니 입맛이 영 맛이 갔나 본데? 간이 뭐가 어때서? 내 입맛에는 딱이다, 수진아. 그래, 이 정도면 요리사인데 뭐가 간이 이상하다는 거냐? 시누이는 음식 맛을 탓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누이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면서 제지를 시켜주셨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님은 가방에서 티켓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여행 티켓인데 크루즈 여행 티켓이야. 내가 일자는 다 오픈을 해둔 상태이고 전화해서 탑승자 이름이랑 날짜만 정해주면 되거든. 이거 우리 5대 독자 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 내가 5대 독자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수진이 장한 일했으니 상 한번 주고 싶어서. 네? 크루즈 여행이요? 어머님, 너무 과분한 상이에요. 수진아, 결혼 전에는 매일 정말 빠짐없이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다녔잖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도 안 되고 출산도 해서 아마 여행을 자유롭게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다녀오라고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까지 이모님 붙여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경호랑 같이 다녀와. 시부모님은 제가 5대 독자를 낳아서 선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고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죠. 고민 끝에 날짜를 결정하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예약도 되어 있고 출발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시모는 티켓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티켓 도용 신고를 해주셨죠? 예약하신 분이랑 연결을 해봤는데 이분도 양도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박경숙 씨 아시나요? 네, 저희 신우이예요. 참. 박경숙 씨가 예약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양도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박경숙 씨가 정황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요? 알고 봤더니 티켓 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신우이가 저희 티켓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처럼 화가 잔뜩 나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잠수를 탄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응급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죠. 다들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향하니 그곳에서 신우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화를 누른 채 신우이에게 다가가 영문을 물었어요. 경수가, 네가 수진이 크루즈 티켓 사용했니? 엄마. 그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너 양도를 해? 그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훔친 거야? 엄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쓴 거야. 그게 그거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응급실에는 왜 온 거고? 그게 사실은 나 성형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뭐? 성형? 아니 왜 갑자기 성형이야? 그냥 엄마가 자꾸만 얘만 신경 쓰는데 나는 우울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려고 했어. 나 참.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니?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크루즈 티켓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성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일정에 맞춰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이는 끝까지 뻔뻔했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이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맨날 나는 안 챙기고 남은 쟤만 챙기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울할까봐 차도 바꿔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기다가 용돈도 수진이 받는 것만큼 같이 받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너만 안 챙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 엄마가 언제나 생각해서 챙겨줬어. 누나 진짜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정말 내가 수진이 보기 창피해서.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신우이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런 신우이의 태도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올케가 이야기해봐. 엄마가 차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올케는 왜 다 받아먹기만 해? 엄마가 챙겨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한 번을 거절하질 않아? 공짜로 주니까 다 챙겨야겠다 생각한 거야?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절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공짜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았던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아, 미안하다. 얘가 많이 정신이 없나 보다. 내 정신이 왜? 나 정신 멀쩡해? 옳게 생각을 해봐. 옳게는 딸만 있으니까 모르나?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별하는데 며느리랑 딸도 이렇게 차별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 형님, 어머님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니까. 차별을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경숙이 너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앞으로 시댁 행사 절대 참석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을 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네가 외롭고 우울할까 봐 챙겨줬는데도 너는 내 노력을 하나도 봐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차별이라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았던 것들 다 정리해라. 그래야 진정한 차별 아니니? 네가 원하는 게 차별이면 그렇게 하자꾸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적응하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쓴 건 맞지. 그렇지만 정말 차별을 했다면 너에게 해준 그것들은 다 뭐니? 엄마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다. 시누이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핑계로 어머님과 아버님께 여러 번 자금 지원도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누이는 질투에 눈이 멀어 해서는 심한 일까지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날 시누이에게 지금껏 해주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선언하자 더 이상의 괴롭힘을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가 알아서 참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강제로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러게. 형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니까 말이야. 아휴, 앞으로 누나는 못 보고 살겠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시누이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5살이 되었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시고 계세요. 아이가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먼저 챙겨주세요. 시누이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